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미중 간의 이 정상회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편치 않은 주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미국은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활을 잘 나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1% 넘게 하락하면서 소위 이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비동조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디커플링의 이유는 뭘까? 사석에서도 만나면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자금의 흐름들, 달러의 영향, 미중 갈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결국은 혁신적인 기업들을 좀 찾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한국에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면서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예. 어제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좀 밀렸고요. 유럽 올랐고 미국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2,995로 끝났고요. 정말 3,000선이 이제 정말 코앞에 왔다는 얘기를 며칠째 하고 있는데요.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S&P가 3,000을 이제 곧 찍겠죠. 3,000 간다는 건 우리 코스피로 얘기하면 어림잡아 한 3,000포인트 가는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요. 우리도 정말 꿈의 3,000포인트를 좀 가봤으면 하는 바람들인데 언감생심에 아직까지 거리가 꽤 멀어 보입니다. 예, 목요일장 시장 대응 전략들 또 이슈들 풀어가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게요. 우리만 좀 못 가서 아쉬운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 선물 쪽 순매도 이런 게 좀 잡히는 거. 어제는 이제 외국인 또 현물 매도가 좀 발목을 잡았는데 글쎄요. 팔았다기보다는 더 안 사주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선물이라는 것은 사실 들어오거나 진출입이 좀 용이하거든요. 외국인이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주식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현물을 팔아버리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자기가 팔아서 자기가 하락시키는 꼴이 되니까 네. 일단은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처할 때는 선물 시장을 가지고 먼저 선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예. 이제 선물 시장, 현물 시장 이제 플러스로 계속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어제 이제 한 6천 계약 정도, 장중에는 더 많이 팔고 그랬었는데 6천 계약 정도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현물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판 건 없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시각은 반도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아주 안 좋게 봐서 매도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이 좀 부진하니까 좀 방어를 해놓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수출 데이터가 안 좋았죠. 이제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한국이 수출이 잘 된다? 그러면 매수. 수출이 안 된다? 그러면 매도. 이런 쪽인데 6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1분기, 2분기 평균치보다 더 안 좋았거든요. 시장을 이제 한국 시장을 조금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될 수 있고 화요일 날 나온 이제 물가 지표 인플레이션도 사실 거의 0%대로 6개월 내내 지금 이제 흘러오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보다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입니다. 성장 이게 경기의 활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7월 4일 날 휴장이죠. 7월 4일 휴장이고 미국 휴장이죠. 그렇죠. 내일이요? 네. 이제 7월 5일 되면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파월 의장이 10일, 11일 의회 청문회 연설이 있습니다. 지금 무역 협상도 거의 끝났고 이제 실무 협상이 남았지만 우리가 기대하던 G20 정상회담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금리에 대한 방향성인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3회 인하입니다. 아직까지는 3회 인하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연준에서는 3번을 인하해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용 지표가 잘 나와도 안 좋을 수 있고 못 나와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아마 연준에서 금리를 2번 이상 내려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고용 지표가 못 나오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니까 또 여기서 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선대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실적에 대한 경기에 대한 것이 가장 좀 또 현안인데요. 미국은 뭐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제 금리 인하가 이슈이고요. 실적 지금 2분기 기업들 실적 추정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로 예측하는지 그 가운데 또 어쨌든 간에 적긴 하지만 좋아지는 섹터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은. 이게 참 문제인데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이제 7월달에 가장 중요한 이제 일은 금요일이다라고 봅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번 주 금요일. 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뭐 마이크론처럼 예상치보다 좀 좋은 실적이 나와서 반전을 좀 만들어주면 굉장히 7월 증시에 도움이 될 거고 또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자꾸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는데 1분기가 저점일 거다. 2분기엔 조금 개선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반도체 가격 하락이 조금 거세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하락 추이를 보면 삼성전자의 뭐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락폭은 조금 멈춘 것 같아요. 하락폭은 멈춘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2분기가 사상 최악이 될 가능성이 높고 3분기는 이거보다는 덜 빠지겠지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실적이 꼭 좋아야만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더 빠지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이제 삼성전자가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약간 좀 의문인데 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 또 안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체 가격 하락과 유가 하락이었거든요. 가장 이제 이익 추정치가 많이 떨어지는 쪽이 반도체였고 그 다음이 정유화학이었습니다. 근데 뭐 유가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는 수준에 왔다라고 보고 반도체 가격도 뭐 계속 무역 협상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계속 떨어지겠냐라는 지금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뭐 증권, 화장품, 자동차, 은행 이런 쪽이거든요. 뭐 증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 계속 떨어지니까 네, 채권 쪽에서 수익이 그렇죠. 나겠죠. 채권 네. 쪽에서 수익이 날 수 있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기저 뭐 이런 것들 은행 뭐 이익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좋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쪽에 이익 모멘텀이 좀 개선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반도체와 뭐 이런 쪽을 함께 이익이 개선되는 뭐 자동차, 화장품, 증권 이런 쪽과 이제 더 이상 안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좀 그렇죠. 낮아져 있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이제 뭐 반도체나 IT 이런 업종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요. 어제도 약세 흐름이었는데 유가도 아무래도 조금 생각보다는 지금 높은 레벨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뭐 여행 수요도 그렇고 한일 관계 악화가 이제 뭐 비자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행주나 항공주에 부담을 준 걸 텐데요. 물론 항공주는 이제 뭐 한진칼 대한항공 내부 사태도 있고 아시아나 매각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이 걸려 있습니다. 항공주 판단 어떠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인 네. 것 같아요.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뭐 어제 뭐 아시아나 LCC도 그렇고 그렇죠. 네. LCC는 가장 큰 문제는 경쟁이 심화됐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계속 허가를 계속 그렇죠. 예. 생각보다 많이 내주고 있고 여행 갈 수 있는 수요는 뭐 이제 여유가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많아지면 좋겠지만 지금 가처분 소득이 지금 최근 2년 반 동안 한 번 빼고는 가처분 소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익이 뭐 물가도 안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뭐 그랬다라고 하지만 뭐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가처분 소득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행 갈 여유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LCC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일본에 태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행주들 그다음에 항공주들 실적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여행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회하려고 지금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7월 달에 한번 여행 가볼까 하고 항공권을 한번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네. 필리핀 같은 데는 왕복 항공권이 뭐 20만 원대더라고요. 지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좀 크지 않다. 3분기에는 이제 작년에 일본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공격적인 프로모션 때문에 매출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이익적인 측면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여행 수요자로서는 반가운 서칭을 하면서도 항공주 생각하면 또 좀 안 그렇죠. 좋은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도 네. 지금 일본이 중국 다음으로 이제 관광객이 많은데 물론 이제 일본이 비자를 안 내준다, 비자 없이 일본 갈 수 여행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취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유학 이런 거 비자 문제지만 우리가 사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드 때문에 뭐 불매 운동, 중국인 관광객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여행업계에서도 일본과의 감정이 좀 악화되면 뭐 이제 중국과 일본을 단순하게 동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한국으로의 발길이 조금 뜸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여행업계에는 좀 부정적이고 우리도 이렇게 되면 뭐 사실 일본 업체들이 우리한테 반도체 소재 안 팔면 우리도 렉서스 사지 말자, 아사히 맥주 먹지 말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LCC가 일본으로 가는 뭐 그런 항공편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항공업종을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도 있습니다. 2차 전지인데요. 한동안 주춤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기대감들이 좀 모아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종목별로 좀 또 새로운 발굴 작업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업체들이 글로벌리 우리가 이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설비 투자도 굉장히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데 많이 하거든요. 2차 전지는 지금 좀 모멘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어저께였죠.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판매 데이터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모델 3가 무려 320%가 판매가 더 됐어요. 이제 77,550대 지금 계속 실적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분기 총 판매량이 95,000대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전기차 시장은 뭐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추가적인 성장이 아주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이제 경쟁은 계속 심해지겠죠. 뭐 LG화학도 얼마 전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이제 서로 맞고서하는 그렇죠. 서로 예. 인력 빼가지 마라 이러면서 막 고소를 하는 이런 사태도 있었는데 경쟁이 좀 심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성장이 조금 더 빠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2차 전지 관련된 뭐 전기차 관련된 이 업종이 사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테슬라가 모델 S를 팔면서 벌써 한 7년, 8년 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옥석 가리기는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봅니다. LG화학이라든지 SDI라든지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는 이런 업종들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친환경 에너지를 투자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수소차, 수소 관련된 수소 전기차 관련된 업종들을 보셔야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전기차와 조금 변동성을 가지는 이제 수소 에너지차, 요런 쪽 수소 전기차 이쪽과 관련된 종목을 좀 포트폴리오를 같이 구성하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전기차 2차 같은 전지 가운데서는 좀 소재 쪽으로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까? 좀 압축하는 게 좋습니까? 소재보다는 저는 네. LG화학, 삼성, 네네. SDI 이런 배터리 배터리를 만드는데. 만드는 업체가 이제는 이제 과거에 초창기 때는 뭐 소재라든지 예. 이런 쪽이 굉장히 급등락하면서 변동성을 좀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는 좀 안정화될 안정적인 단계가 이익을 내는. 네, 그런 쪽이 좋다라고 보고 네. 그렇게 변동성이 심한 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수소전기차 근데 이런 쪽과 네. 관련된 업체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소차는 너무 들쭉날쭉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죠. 근데 전기차 초창기 때랑 네. 비슷합니다. 그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수소차에 몰빵을 하는 것 좀 굉장히 좀 위험하고 전기차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져가는 게 뭐 어찌됐든 간에 안정적인 종목도 필요하지만 변동성도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이제 뜨거워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커지고 좀 불안해서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요. 유한양행은 기술 수출 또 잭팟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간밤에는 한미약품이 지난번 수출했던 2015년 거던가요? 뭐 1조 원 수출 결국은 이제 계약금은 받는 거죠. 그냥 있는 네. 건데 나머지 금액을 이제 기술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결국 나머지 금액이 이제 날아간 거거든요. 바이오 업종들은 계속 좀 부담스러운 소식들이 많네요. 좀 아쉽네요. 좀 네. 좋아질만 하면 또 악재가 하나씩 그러게, 터지고 네. 좋아질만 하면 터지고 하는데 어제 6시에 정확히 5시 57분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으로 대응하기도 좀 어려운 시간이었고
비만 당뇨 치료제 이 권리 반환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 9억 1,500만 달러짜리인데요. 계약금 1억 500만 달러. 이거는 이제 한미약품이 받는 거고 나머지 네. 이제 기간에 따라서 기술 수출에 따라서 이제 8억 1,000만 달러. 이걸 이제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반환을 했다. 이유는 경쟁약보다 이제 효과가 좀 미미하다. 경쟁약보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약이라는 것은. 그런데 경쟁업체보다 뭐 속도도 느리고 같은 용량을 투여했을 때 뭐 효과가 좀 낮다라고 하면서 권리를 반환을 했습니다.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미약품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에페글라나타이드입니다. 이것도 당뇨 치료제인데 이게 플랫폼이라고 해서 당뇨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약을 투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을 이제 늘려주는 뭐 그런 플랫폼인데 여기와는 지금 무관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도 한미약품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개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뭐 이 중에 하나만 터져도 뭐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계속 기술 반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일이고 이게 네. 규모 자체가 작지 않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평가하는 측정 가치도 많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좀 우려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에페글라나타이드 이것 관련해서도 당뇨 치료제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당뇨와 비만을 같이 예. 뭐 치료한다든지 그래서 가치 평가가 좀 새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이제 상황이고 워낙에 지금 투심이 안 좋은데 거기에 또 한 번의 찬물이 좀 끼얹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제약바이오 조금 뭐 당분간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약에 대한 마인드도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신약이라는 게 이제 기술 수출하고 임상 2, 3 상상감에서 최종까지 가기는 사실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좀 줄일 가능성이 줄 수 있는데 마치 언론에서도 보도하면 최대 1조 원 잭팟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 계약금으로 한미약품도 1,230억 받았으니까 계약금으로 1,000억 받은 것도 굉장한 건데 1조 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이제 안 되면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기대치도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